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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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읽고 있고요. 2017년 제8회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벌써 2017년이에요. 그래도 5년 전이군요. 이번 다룰 작품 이면 작가님의 고두라는 작품인데요. 고두는 머리를 조아리다, 머리를 숙이다, 조아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설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상 작품인데요. 자, 궁금하네요. 자, 용막골님 어떠셨나요, 이 고두? 좀 어렵던데요, 보니까 이게 해석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단어가 좀 어려웠을까요? 고두라는 그런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목이나 앞쪽에 그 발문으로 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편은 좀 짧으니까 더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임팩트가 있어서 좀 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네요. 하우스님, 이 작품 어떠셨나요? 저도 약간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애초에 이런 약간 2인칭 화자가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낯선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일본에도 있고 신경숙 작가도 쓰고 간간히 이제 쓰긴 하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소하기보다는 조금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연극을 뭔가 독자의 어떤 개입을 원하는,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주는 어떤 연극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두 번째 보는데요. 이 작품 정말 탁월합니다. 저는 극찬을 해요, 정말. 특히나 그 젊은 작가상 이 대상 받은 작품들은 뭔가 다른 작품하고 달라요. 뭔가 한 끗이 다르거든요.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같은 게 느껴져요. 잘 쓰긴 했는데 그냥 잘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받을 수밖에 없게끔 쓰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는 분한테 카톡으로 고도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던, 정말 탁월한 작품 아닌가. 일단 한번 보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전 얘기를 해볼게요. 자, 9쪽. 자, 고두. 오랫동안 전파상을 운영했던 내 아버지는 다리를 절었단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것으로 유공자가 되었지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파트 1에서는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다리 저는 아버지, 유공자죠. 혜택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고, 아버지와 단둘이 기차를 탔죠. 입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당당한 태도가 있었죠. 입석인데 자리에 터석터석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차역에 가까워 갈 때마다 통로에서 서성거리며 자주 화장실로 들락거린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지.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던 거죠. 부끄러웠던 거죠. 체구가 작았으나 목소리가 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열차를 내리자마자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것도 그랬다. 그때 당시엔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누가 이제 승무원이 제지를 하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태도가 좀 그래요. 자, 차라리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일관되게 무례한 태도를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을 단속하려는 사람 앞에서 몹시 당황해했단다. 담배를 끄지도 태우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들고만 있었다. 대신 지갑을 뒤져 무언가를 급하게 내밀더구나. 화가 나기도 하고 민망하거나 어딘가 슬퍼지기도 해서 뭐라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밀어요. 그런 걸 가진 사람이라면 작은 잘못 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거겠지. 요런 장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증을 내밀었던 그 장면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붙는데, 저는 이 해석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단다.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다 선량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다. 다만 아버지가 모르는 걸 내가 알았을 뿐,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걸 말이다.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단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돌려받을 대가를 바라서이고, 남을 위한 칭찬은 곧 나의 평판으로 이어져서 훗날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되지. 알아듣겠니? 지금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나중에 이익을 담보하게 된단다. 손해 아니라 투자, 선물 아니라 거래. 단호하죠.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 되게 독특한 화자예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버지 에피소드와 이 화자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자, 용막골님 어떠셨나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투로 들려지는데 뭐 존경한다 뭐 이런 투는 아니겠죠.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는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배경은 이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지만 뭐 이 뒤에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것만 얘기해야 할 것인가? 그럼 요게 배경이 돼서 뭔가 또 다른 전개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되는 장면이죠. 네. 왜냐면 얘기할 거는 자기 얘기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은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걸 말이다.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단다. 어, 요런 뉘앙스의 말인데요. 요런 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죠. 사실 근데 소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극적인 게 쓸 필요는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아버지나 뭐 윗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좀 돈이나 뭐 세상 이익에 좀 물들어 가라. 뭐 물들어 가라는 게 아니고 돈 좀 더 벌어라.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래서 속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자, 파우스트님 듣고 싶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굉장히 처음에 이 화자가 주는 어떤 설득의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자신의 윤리관을 설명할 때 자신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잘 살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한 신뢰를 받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도 사실 그냥 우리 때 부모님이나 이제 다른 때 부모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설득을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혹은 내 상황이나 어떤 인식이나 내 어떤 생각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그냥 뭐 돈을 아껴 쓰고 사람 말 믿지 말고 그리고 너 이제 너 이익 챙기고 잘 살아라.
이게 좀 길게 설득력 있게 신뢰감 있게 쓰면은 일단은 너가 잘 살아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소리기도 하고 저는 이런 약간 조언이 있으면은 어떻게 설득을 바로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받는 화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재밌는 게요.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게 확실히 뭐 보편적인 뭐 상식적인 평균적인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환상이죠. 뭐 평균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건데 저는 이 화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꼰대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이게 삐딱해요. 삐딱하고 그러니까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불편한 거죠. 이런 화자가. 다 끝까지 다 읽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아. 이 사람 삶도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변명하고 있는데 변명하고 뭔가 자기 죄를 뭐 뉘우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어쨌든 변명인데 부도덕하죠.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꼴인데 그리고 저는 이런 문장도 좀 저하고 맞지 않는 게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단다. 이 말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야. 근데 이런 논리가 이거는 뭐 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결국 네가 여기 뒤에도 나오죠. 자선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남을 돕는 건 너 자신을 위해서야. 이런 논리. 이게 하나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면 뭐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 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아니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선 단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런 모금 같은 것들을 어떤 누굴 남을 돕거나 결국 남을 돕는 건 당신을 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불편했고 불편하고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손해 아니라 투자, 선물 아니라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화자는. 근데 이게 누구의 논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좀 거칠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 보면 젊은 층과 노년층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가 보통 이래요. 세상을 좀 살아본 세상에 좀 찌든 속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좀 겪어 보신 분들은 원래 이기적인 거지 사람이. 겪어 보니까 그분들은 겪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뭐랄까 10대 쪽은 또 이런 식으로는 뭐 10 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10 대는 저는 좀 이상적이잖아요. 뭔가 정의 뭐 이런 것들 아직 세상을 잘 안 겪어 봤으니까 뭐 만화를 봐도 항상 정의 뭐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정의 뭐 그래서 이거는 좀 노년층의 논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어 그래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만 궁금하네요. 두 분들은 이 논리가 그러니까 모든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이게 안 불편 용막걸 님은 안 불편하셨나요? 뭐 하도 꼰대들이 많아서 뭐 이제는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럼 새삼 그래요? 그냥 극적인 장치라고 별로 생각되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많죠. 뭐 반도 넘을걸요 아마. 그냥 살다 보면 뭐 흔하게 발에 치이는 사람들인데 뭐 집에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우프 님은 자 이거 좀 안 불편하셨어요? 뭐 저는 오히려
나중에 좀 이렇게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선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제가 뭐 그 인격이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이타적인 어떤 행동의 목적성이 순수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이익을 탐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이익이랑 이타적인 목적이랑 합일이 되는 어떤 지점에서 타협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봉사가 이제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기부나 어떤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도덕이나 어떤 윤리에 더 많은 선한 영향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심리적인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뭐 탈무드처럼 심리적인 이득이나 또 정서적인 이득, 물질적 이득을 모두 이제 한 번씩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인격이 구현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는데요. 이 말이 이제 계속 공정성 있게 이제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너무 형편없이 자꾸 막 변명하고 자꾸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깨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이분 이게 이 소설의 진짜 백미는 이 사람의 변명인데 정말 절묘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정말 잘 썼어요. 어쨌든 문장을 이 사람 입장에서, 이 화자 입장에서 15년 가까운 교직 생활 동안 매 첫 시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란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이로운 쪽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마 내 말에 토를 달고 싶은 거겠지. 다른 사례를 들어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겠지. 좋아, 좋은 자세야. 의심을 해라.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점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소설 자체가 재밌어요. 꼰대인데, 꼰대인데 좀 재밌어요. 어쨌든 읽는 맛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는 걸 몰라.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모르고 어쩐지 좋은 쪽에만 서 있다고 착각하거든. 너도 들어보지 않았니? 재개발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라든가 장애인 시설을 들이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지역 주민 이야기 같은 거 모른다고? 그런 일이라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구나. 남의 불행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거겠니? 봐라,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다. 완전 대놓고 그냥 까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를 위로하면서도 이게 이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죠. 같은 반에 새벽에 학부모한테 이제 위로를 하죠. 울먹이는 목소리를 위로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이르자 이번 중간고사가 걱정되기 시작하더구나. 하필 정교 학생회장이 그것도 우리 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다. 그것으로 깎이게 될 반 평균이 아까웠다. 괜히 내기는 해가지고 옆반 담임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 학생이 염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전화를 끊고도 내가 한참을 잠들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 뭐라고 했니? 역겹다고 그랬니?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인간이란 본래부터 다들 이기적인 거거든. 너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단다. 절묘하죠. 이 화자 진짜 색깔이 있어요. 너무 강해요, 색깔이. 자, 이런 서술 방식. 저는 이 서술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읽어도 이건 몇 번을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영화를 뭐 수십 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뭐 2번, 3번 읽어도 재밌어요. 읽을 때마다 재밌어.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서 이 정도까지 묘사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정말 잘 잡았어요. 이런 식의 화자, 이런 식의 그 서술, 이거는 그래서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도란 작품은 다른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화자를 내세워서 이런 식의 서술을 한다?
이거는 이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다른 식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 진짜 어렵고요. 이런 화자가 또 너무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소설이. 읽을수록 대상을 한 번밖에 못 받는 이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용막골님은 이런 이런 화자와 이런 서술 방식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상치고는 좀 재미가 좀 재미는 좀 떨어진다라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죠 뭐. 근데 뭐 잘 썼으면 뭐 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꼰대 얘기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봐볼만 하겠죠. 일반 독자랑 뭐 평론가들의 눈높이나 뭐 시각은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뭐 작가, 여기는 기성 작가들이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뭐 젊은 작가라고 해서 재밌게 쓸 필요도 없고요. 뭐 그래서 뭐 아직은 좀 진부하다?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찾아서 볼 만한 소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제 네. 호불호가 갈리는 게 너무 또 재밌네요. 자, 이제 파우스트님은 이런 서술 방식, 이런 말하기 방식, 화자의 이런 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뭐 탁월한 지점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나 그거를 또 비꼬는 왜곡한 무의식이나 그거를 또 가정한 자신의 윤리관을 또 포장하려는 이상한 소리들을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는 어떤 형태에서 굉장한 이제 어떤 문학적인 내공이 느껴졌고요. 근데도 이제 좀 약간의 어떤 불쾌감이 드는 이유는 굉장히 좀 나라는 화자를 혹은 화자의 어떤 그런 그 센텐스나 뭐 스탠스를 너무 이제 이렇게 쥐락펴락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죠. 너는 원래 무책임한 애야. 너는 뭐 이거를 잘 몰라. 내가 알려줄게.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쥐락펴락 당하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살짝 이게 조금 이렇게 뭔가 기분 언짢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나쁘지 않게끔 되게 많이 이런 합리화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논리가 탁월해서 어, 굉장한 어떤 재미가 있는 어떤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한테 계속 말을 걸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마 내 말에 토를 달고 싶은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도 들어보지 않았니? 하면서 모른다고?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독자를 자꾸 울컥하게 해요. 자꾸 건드려요, 자꾸. 근데 이게 이런 화자의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뭐 그걸 노린 거죠. 이 작가도 노린 거고 독자도 이 사람을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한 번밖에 쓰여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설은. 만약에 이 화자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잘못 쓰여진 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울컥하게 뭐라고 했니? 역겹다고 그랬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화자니까 가능한 거죠. 말을 거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자, 2번 파트 2 넘어가서, 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시점으로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공립여자고등학교에 첫 임용되었을 무렵이에요.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어떤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자기는 뭐 그 복지재단에서 봉사하고 뭐 일정 금액 기부한다. 지난주에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용돈도 모두 털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한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 질문이었다. 뭐 선한 사람이 가진 무지 같은 것,
그런데도 자기만 옳다고 믿는 무서운 확신 같은 것. 이 꼰대 아저씨는 이런 자기만의 논리가 분명히 있어요. 13쪽을 보면 세상에 온전한 자선 같은 건 없고 만약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너도 그 노인에게 베풀지 못했을 것이며 그렇다고 봉사나 기부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다만 요점은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논리는 분명하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는 게 졸라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거야. 여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연주입니다. 연주. 연주 좀 불량 학생으로 보이는 서둘러 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로 잡았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갖게 되는 그 우월한 감정. 뭐야, 자위 같은 거야? 연주가 다시 치고 들어오죠. 애들 깔깔깔 웃고 이제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얼굴 빨갛게 되고 당황하고 그런 거죠. 그 여학생의 이름은 연주. 나의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무례한 아이였다. 교무실로 이 두 아이를 부르죠. 부른 이유는 연주를 훈계하려 했는데 어쨌든 두 아이를 불러요. 근데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연주는 가만히 있죠. 저기요, 이제 가도 돼요? 나오는 하품을 굳이 참으려고도 하지 않고 혼잣말인 듯 아 좀 피곤하네. 중얼거린 것도 같았다. 뭐가 피곤하다는 걸까? 피곤의 주체가 연주? 연주가 피곤하다는 걸까? 오늘은 연주가 다른 날에 비해 피곤하다의 피곤?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는 건가? 사람 참 피곤하기 구애할 때 그 피곤? 기분이 나빴다. 뭐가 됐든 내 앞에서 할 수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가는 것도 되게 웃겨요. 나는 예의가 없는 인간들을 아주 싫어한단다. 눈치 없는 행동이라든가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분방함,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어른, 또 그런 게 자랑인 줄 알고 선언하듯 공개하는 자들이 아주 지겹단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일삼지.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을 꼰대다, 보수적이다, 비하하는 자들 말이다. 반면에 도덕적인 태도를 지키며 산다는 건 몹시 귀찮은 일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을 매번 반성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저리주저리 자기 생각을 늘어놓죠. 그래서 저기요라니 어디서 식당 종업원에게나 쓰는 호칭으로 나를 부르는 거냐고 지적한다면 지금 종업원을 비하하는 거냐고 오히려 반격할 만한 족속들이지.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이제 여기서 또 자기 생각이 또 전개가 돼요. 과연 내가 미안해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사과한 걸까? 나는 아무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의도가 있었을 뿐. 나는 너와 달리 무례한 인간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도리를 지킨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려는 목적에서였다. 그게 더 근사한 일이라고. 내가 다 멋있다. 무슨 잘못을 진짜 하긴 했는지 그걸로 미안한 감정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아무 상관없단다. 핵심은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뿐이거든. 나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식적이라고? 진정성이라든가 진심 같은 말을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니? 진짜는 머리를 조아리는 각도,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오는 것들 아니겠니? 너를 때리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다. 같은 건 없단다. 호소력 같은 것이 다 무엇이겠니? 그것은 형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을 했다면 더 오래 무릎을 꿇고 더 낮게 엎드리는 자세. 그게 가장 필요하단다. 아, 이거 진짜 논리적이에요. 요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용막골님 어떻게 보셨나요? 용막골님은 잠깐. 네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뭐 조금 뻔해 보이는 전개? 이제 이게 약간 남 욕하면서 자기도 뭐 별로 잘한 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근데 꼰대들 욕하면서 자기도 꼰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좀 불편함 플러스 불편함인데, 이제 여기 아까래 이상한 소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꼰대 같은 소설에는 꼰대들이 계속 나오고, 자기 이제 완벽한 주인공이 아니죠. 어쨌든 뭐 전지적이라고 해도 꼭 그렇지만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랄까요. 뭐 극중의 장치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싶습니다. 이 중간쯤 갔을 때는요. 네. 사모스님은 이런 꼰대 같은 모습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뭐 눈치 없는 행동이나 절제 뭘 할 줄 모르는 자유분방함,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어른, 막 이런 게 지겹다는 말에는 사실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그런 예술의 어떤 길을 걸을 때도 되게 그런 자유분방함을 가장한 반사회적이고 굉장히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는 물론 어린 애들은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승화해서 그냥 이제 뭐 연극도 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앞에 얘기는 저는 그냥 다 공감이 갔고요. 이제 공감이 안 가는 얘기들은 이제 뒤에 그렇게 이제 뭐 심지어 뭐 미안하구나 뭐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도요. 저는 예전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좀 감사하다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뭐가 감사한데? 그냥 버스 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거든요. 그럼 뭐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좀 제가 얘기 들어주고 기계적으로 뭐 많이 이제 해줘서 고마워요 하는데, 너 되게 기계적이다. 옛날에 이런 거를 많이 들으니까 속으로는 되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감사한 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잘 들어주는 게? 그리고 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들어주는 게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더 불쾌했죠. 나한테 왜 기계적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왜 비꼬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인물은 그런 공동체의 신뢰를, 혹은 이 공동체를 부르는 방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반응하고 있지만, 저랑 의식의 결은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나는 그 공동체를 친구로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인간을 불시하는데 그냥 불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의 신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근데 이 화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 뒤에 아무튼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이게 뭐 틀렸다 할지라도 뭐 생각을 해보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자는
그 외적인 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핵심은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뿐이다. 진짜는 머리를 조아리는 각도,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오는 것들 아니겠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너의 진정성을 대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가 미안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럼 네가 진짜 미안하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맞거든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이? 이게 무릎을 꿇고 뭐 머리를 조아리면 저 사람이 미안한가 보네. 저는 행동을 하니까 보여지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게 전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뭐 전부다.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좀 논리적인 오류는 마음은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을 가졌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없단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죠. 원래는. 근데 미안한 감정은 필요 없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보여지기만 하면 돼. 이러니까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자, 나는 이후로 연주를 주목했단다. 연주를 주목하죠. 주목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큰 키에 또래보다 성숙한 체형, 남자 선생들끼리 모여 하는 농담을 여러 번 듣기도 했다. 뭐 술집에 드나든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남자 선생들끼리. 그래서도 더 호감이 갔던 거예요. 자, 소문들은 대기가 그런 식이었다. 더구나 공평하게 둘을 부른 것은 자칫 자신만을 탓하는 거라고 연주가 오해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연주와 관련된 추문의 진위 여부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평판에 더 긍정적일 거라고 강조하고 싶었다. 문제는 사과하는 쪽이 언제나 먼저 사과한다는 점이란다. 유복한 학생이 사과를 하죠. 그리고 자, 파트 3 넘어가면 연주를 만나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죠. 연주가 나를 알아보고 당황하죠. 그리고 식당에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선생님이. 그리고 같이 걸어요. 우리는 꽤 오래 아무 말 없이 걸었단다. 분명 선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었을 텐데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연주를 바래다 주는 길에 내가 주목했던 것들이란 고작 골목이 좁다는 것과 길고양이 많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어느 순간 내가 물었지. 힘들지 않냐고. 이런 곳에 사는 것과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 그러면서도 학교를 다니며 그런 대우를 받는 것 등등. 연주는 담담해 보였다. 이 담담하다가 이 사람 연주의 성숙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익숙해 보였다고 하는 게 맞을까?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표정이 차분했다. 연주는 담담하고 차분해요.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죠. 손님한테 뺨 맞은 얘기. 사장한테 서운했던 얘기. 사장은 연주 편을 들질 않죠. 자꾸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연주는 그게 아주 서러웠다고 했다. 연주가 어른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3 마지막에 가면 몰라? 어떻게 그걸 몰라? 오히려 상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윤리적인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란다.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뭘 먹고 싶은 거니? 그래서 잤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단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선생이 도대체 어떻게 자게 됐는지 그거를 독자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자, 이렇게 파트 3가 끝나는데, 자, 이거 연주
연주 뭐 식당에서 만나서 뭐 연주란 학생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용막골님 어떠셨나요? 뭐, 이거 그냥 좀 약간 뻔한 전개인데, 문제 있는 학생? 이게 뭐, 하고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이게 괜히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학생이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제 왠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이 나오기도 하고, 굳이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뭐 굳이 이런 정도? 위선자라고 욕하고 싶겠지. 음, 위선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전개는 사실 좀 식상하기도 하고, 좀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음, 좀 약간 흔하기도 해서, 그리고 이런 거 사실 꼰대적이라서 이 글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불편하네요. 예, 꼰대가 또 꼰대를 이 주인공으로 세워서 꼰대 같은 글을 써서 뭐 그런 정도 뭐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게 참 이게 어쨌든 이 사람 이 화자를 이면 작가님은 이 화자를 어쨌든 독자들이 욕하게끔 꼰대를 내세워서 하필 또 윤리 선생님이에요. 그게 잡은 거죠. 윤리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데 가장 부도덕한 일을 학생하고 결국 자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전개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지만 어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윤리 선생의 부도덕함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자 파우스트 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잘 썼다고 보고요. 되게 대비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무엇보다 잘 썼는데 아쉬운 거는, 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묘사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혹은 그 연주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혹은 화자인 내가 굉장히 도덕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연주라는 어떤 인물이 그냥 약간 그 치마를 이렇게 입었는데 무슨 어떤 다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내 도덕적인 자아가 해이해지는 어떤 그런 장면. 내가 믿고 있었던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 화자에게 더 몰입이 되고 이 화자가 왜 그랬는지, 왜 내가 도덕적인 해이가 그때부터 발생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 애가 동정심이 있다고 하고 걔가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술자리 하는 데에서 시중을 드는다고 해도 약간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거를 들어가야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성적 욕구가 아니면 이 도덕적인 자아가 해이해지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쉽고,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미 앞에서도 뭐 자위나 뭐 잡냐고 이거 대놓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도덕적인 자아를 뭐,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그런 장면들도, 조금만 뭐 그냥 뭐 좀 안 드러나게 썼으면 저 역시 이제 굉장히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화자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저는 인제 아까 그 식당에서 기다렸잖아요.
굳이 안 기다려도 되는데 기다렸다가 또 만나 가지고 그냥 뭐 인사만 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꽤 오래 아무 말 없이 걸었단다. 이게 여기서부터 좀 낌새가 있었어요. 굳이 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왜 같이 걷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뭐 낌새는 보이죠. 보이는데 나를 위선자라고 욕하고 싶겠지. 이제 파트 4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변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연주 입장을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자기는 늘 혼자라고 세상의 소문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염세적인 학생의 비밀을 나는 지켜주기로 했다. 그게 우리를 남다른 관계로 만들어 주었지. 연주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노력했죠. 그리고 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식당에 들러 연주를 바래다 주곤 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걷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선생님이 왜 이런 거 알려줘? 너무 좀 나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은 밤이었고, 교사로서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당연한 도리였으니까. 변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선생이 이래. 늦은 밤인데, 뭐,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걷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게 뭔 개소리.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좀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나이에 둘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지 몰랐을까? 진짜? 이것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바래다 주는 길에 연주가 손을 잡았고 입을 맞췄고 내가 그것을 매몰차게 떼어냈다. 뭐 모욕당한 기분이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 만난 거죠. 학생 지도 중입니다. 다급하게 변명을 하고 연주는 뺨을 맞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웠고 그러니까 그래서 잔 거냐고 위해서 말을 하고 연주를 다시 바래다 줘요. 그런 연주를. 괜찮아요. 담담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부끄러워지더구나. 그리고 울었지. 아니 나 말고 연주. 연주가 몹시 서럽게 울었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결국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거겠지. 그걸 감히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니?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이건 합리화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이런.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성욕 아니고 치욕, 욕정 아니라 수치심과 몸의 감이었다. 그냥 그때 더 단호하게 내쳐야 했을까? 복잡했지. 온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더 냉정하게 말했어야 했니? 아니야, 아니야. 지금 닥치라고 그랬니?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떠니? 그때는 무서웠단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자, 다음날 연주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연주를 위해 변명하고 싶었지만 뭐 딱히 말을 하진 않죠. 나를 비난하고 싶겠지. 26쪽이 진짜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를 그 파우스트님이 이 문장을 혹시 요거 나를 비난하고 싶겠지 비열하고 졸렬한 인간 요 부분을 한번 문단 자체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예. 나를 비난하고 싶겠지부터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문단을. 지금 근데 제가 이거 그 책이 아니라서 하기 어렵나요? 제가
어디지? 그러면 잠시만요. 예. 제가 조금만, 나를, 아니, 기다리고 싶겠지? 아, 비난하고 싶겠지. 아, 비난하고 싶겠지? 찾으셨나요? 아, 여기 거의 여기인 것 같은데요? 5번 바로 앞입니다. 5번 넘어가기 바로 앞에. 예. 아, 예. 여기구나. 예, 예.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예. 나를 비난하고 싶겠지. 비열하고 졸렬한 인간이라고 욕하며 세상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의로운 척 떠들고 싶은 거 아니니? 그런데 다들 그래. 다들 그러고 사는 거거든. 들키지 않을 만한 허물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게 정의인 줄 아는 거지. 정치인을 혐오하고 가정폭력범과 강간범을 혐오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고 퍼뜨리고 그걸로 무언가 바로 잡을 줄 알아. 그러면서도 정작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거든. 소위 사회 지도층이나 고학력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겠니? 키보드 앞에서 앉아서 뭐에 그리 화가 나 있는 거냐고. 그게 다 도덕이고 정의이고 올바른 세계라고 믿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죠? 아, 저는 이게, 이 논리가 점점 그게 치닫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느끼고 재밌어요. 이게 이 반박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아 오르는 그런 문장들인데, 근데 이게 한편으론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뭐 가정폭력범, 강간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출소했을 때도 막 그런 게 있었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고 퍼뜨리고 그걸로 무언가 바로잡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정작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거든. 키보드 워리어, 어, 이런 인터넷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화가 나 있죠. 누군가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게 정의인 줄 아는 거지. 그게 도덕이고 정의이고 올바른 세계라고 믿는 거거든.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적극적 혐오. 실제 근데 그렇게 믿어져요. 저도 이제 어 뭐 기사에 댓글을 달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정치인을 욕하거나 그런 많잖아요. 뭐 그건 누구나 그러죠. 어떤 정치인을 욕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범죄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욕하면서 마치 내가 정의로운 것 같은 느낌을 느끼잖아요. 나는 아니야.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논리를. 용막걸림은 뭐 어떠시나요? 이거 뭐 계속 뭐 뻔한 쪽으로 뭐 가고 있는데 재미도 없고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때 뭐 5년 전이라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았을 텐데 이런 거를 대상어를 줬다? 그러면 이제 뭐 쓰기야 잘 썼죠. 근데 이제 소재라든가 뭐 재미라든가 이런 너무 뻔한 꼰대들 얘기들 지금은 많이 나와서 그럴까요? 뭐 일부러 이렇게 썼겠죠? 뭐 그냥 그리고 뭐 이 뒤에 뭐 평론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뭐 작품 자체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 크게 안 나와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얘기들이고 좀 더 이제 자극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전개들도 사실 이게 지금 부조리와 그리고 뭐 위선 이런 것들은 너무 좀
흔하게 쓰는 것들이잖아요. 잘 썼다고 그래도 뭐 잘 쓴 거랑은 좀 별개고 너무 좀 굳이 보는 게 좀 시간 낭비일 정도의 그런 글인데요. 뒤에 보면은 다른 글들도 괜찮은데 굳이 이걸 왜 대상을 줬을까? 어, 맨 뒤에 평이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런 주제가 강한 글이잖아요. 독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분명해요. 독자를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식의 글을 자칫 잘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철학적인 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논설물처럼 돼 버려요. 주장하는 글. 여기 실제로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화자를 정말 절묘하게 잘 잡은 게 꼰대의 이 부도덕한 도덕을 말하면서도 부도덕한 짓을 하는 이 좀 모순적인 사람을 화자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한 번밖에 쓰일 수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주제도 정말 잘 잡았죠. 꼰대스러움을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요, 임현 작가님은.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우리 독자들이.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뭐 정의로운 화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소설이 진짜. 진짜 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소설적으로는, 문학적으로는. 절묘하게 균형을 잘 잡은 소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거지만 이것도 문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인제 잠깐 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도 그 "이타적인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명제 너무 사회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정치인을 혐오하고 뭐 이런 사람을 혐오하는 혐오하는 거 이것도 이미 인제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문제고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거든.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고 있거든. 이 어떤 좀 잘 꼬집었죠, 사회 문제를.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썼어요. 누군가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소설이고 대상을 한 번 받은 거죠. 이면 작가님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화두를 잘 잡았고 정말 잘 잡았어요. 화자 자체도 정말 잘 잡았어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거 요 부분 지금 읽어 주시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오히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어 정의롭게 접근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부조리나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는 명제가 너무 탁월하게 잘 썼고요. 단지 이제 저는 '왜 그런가?' 사실 이거는 뭐 소설이랑은 별로 관계없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내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망가져 버린 원인에 대해서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이유를. 그리고 왜 여자나 남자나 혹은 왜 꼰대나 왜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나 혹은 다른 애들이 왜 비난하고 혐오하는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심리적인 만족도 얻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고 경쟁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론이 이제 저는 났는데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논쟁이죠. 이미 그냥 여자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정답에 가까운 해답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거를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그 사회상이 이제 바뀔수록 점점 더 우리는 이제 나아진다고 성장하는 게 더 좋은 거지만
저는 이 명제 때문에 이 한국 문단에 가지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국 문당에서 이렇게 그리고 혹은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까지 되게 논리정연하게 사회의 모습을 까지 않잖아요. 특히나 동양권에서는 더 심하고 이거를 까는 순간 대역전이 되는 건데 화자를 통해서 까발리고 있죠. 사회의 그런 모순을.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까지 사회를 비판해도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정말 우리의 어떤 모순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대담하고도 믿을 수 없는 화자를 이용한 아주 교묘한, 아주 현명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면 작가님도 2번 못 써요. 이 화자를 또 등장시켜서 뭐 다른 걸 전개하지 않는 이상 이거 또 안 나와요. 그냥 2번 쓰기 어려워요, 이런 소설은. 왜냐면 주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논설문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주장하는 프로파간다가 돼버리죠. 어려워. 그래서 이게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어려운 주제로 이 절묘한 화자를 등장시켜서 설득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2번 쓰기 어렵다. 자, 5번 파트 5 가보겠습니다. 연주가 다시 나타나죠. 다시 와서 사랑했어요. 이런 말을 학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랑했어요. 이 선생님한테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뭘 했다는 거야? 사랑했대요. 뭐 수군거리죠. 그랬으므로 뭐? 뭐? 그래 뭐? 그래서 뭐 씨발. 여기 나와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래도 잘못이니까. 이렇게 연주가 말하고 고개를 숙이는 연주가 무서웠단다. 존나 무서웠어. 이제 화자가 막 나가죠. 욕도 하고 뭐 존나 하면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더 무서웠다. 그 완벽한 사과의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 거겠니? 그게 더 우월해지는 거라고 누가 가르쳤는데. 누가 봐도 훌륭했으므로 나는 무서웠단다. 그 자세. 연전 전체.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거는 전적으로 화자의 목소리만 나와요. 연주가 진짜 미안했을 수도 있죠. 실제 진짜 미안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 화자의 추측, 뭐 예상대로 그냥 쇼하는 거일 수도 있죠. 화자는 쇼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주는 진짜 미안했을 수 있죠. 사랑했을 수 있죠. 근데 이 화자는 그냥 누가 봐도 훌륭했으므로 나는 무서웠단다. 연출 쇼하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더 미워 보이는 거죠. 못나 보이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잖아. 사랑한다는데 무엇보다 연주의 부름배가 무서웠다. 사랑, 섹스 아니라 사랑. 뭐 머쓱하게 다시 강조해야 할까? 실수예요. 그냥 사고였다고요. 이 학생이 너무 딱해 보여서 진짜 딱 한 번 잡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네? 커질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면 너도 얘랑 잘걸? 딸 같은 이 학생이 교관 선생님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안 잘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극에 달한 거죠. 극단으로 갑니다. 이 화자는. 그때 당신들은 뭐 했는데 뒤에서 물러난 소리만 해대고 더러워. 진짜 더러워. 그런 새끼들이 왜 나를 더 더럽게 봅니까? 이건 뭐 마음의 소리죠. 화자의 마음의 소리인데.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결국 나는 그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복한 학생이 고개를 숙이는데 이제 손을 내밀죠. 그 애가 그러더구나. "손 치워 이 개새끼야."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예의가 바른 학생같이. 너무 웃겨요 근데 상황이. 죄송해요. 부모님께서 위급할 때 그러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런데 제발 손 좀 치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인제 뭐 5 번까지 봤는데요. 자, 용막골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연주가 다시 돌아와서 "사랑했어요." 하고 이제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뻔한 전개고요. 뭐 할 말이 딱히 없는데 그냥 이런 전개들 저는 이거 오늘 여기서 방송 안 했으면은 뭐 별로 보고 싶은 그런 뭐 그냥 뭐 공부 차원에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평론가라면 뭐 그냥 끝까지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용케도 다른 평론가님들은 좋아하네요. 뭐 물론 뭐 시각의 차이가 다를 거고 하니까 뭐 재미는 당연히 없고 그렇다고 뭐 교훈이 된다 못 쓴 문장은 아닌데요. 그냥 이런 뭐랄까 그냥 인간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군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만 나왔대요. 이런 자극적인 것들. 뭐 2017년 조금 된 거다라고는 하지만 좀 별로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파우스트 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뭔가 프로파간다나 어떤 인간의 뭐 가장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까디집는 것들을 뭐 보면요. 일종의 뭐 쾌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나중에 이제 파국으로 이끌면서 제 안에 있는 바람기, 제 안에 있는 불륜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거를 대리 욕망할 수 있죠. 이런 소설로. 심지어 이런 비도덕한 새끼들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사회를 망치는 자범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제 안에 속 안에 있는 어떤 한 명의 또 자아는 어떤 물론 이제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와서 참 안타깝지만요. 그런 어떤 불륜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연애에 대한 어떤 이게 양다리거나 저도 뭐 당연히 뭐 한 남자니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소설이 그런 어떤 가지는 어떤 이렇게 특이점이 이런 연극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파렴치한이 나중에까지 벌을 안 받아요. 그 백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불쾌해져요. 이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되는데 매장을 안 당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느껴지는 또 뭐 다른 뭔가 비꼼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약간 불쾌해지는데요. 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소설에 이 소설을 만약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불쾌함이라고 생각해요. 불쾌함을 유발하는 그 극단까지 끌어올리죠. 이 화제에 대한 역겨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근데 그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데 참 좀 윤리적인 불쾌함이겠죠.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6번. 네, 6번 파트를 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학생을 간호하고 있어요. 누군가 불량한 녀석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 애를 밀쳐서 계단을 굴렀는데 얘가 이제 식물 인간이 된 거죠. 결국은 죽지만 이 아이가 죽죠. 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손마디도 주무르고 가래를 빼고 했어요. 정말 극진하게 이 아이를 돌봤죠, 이 선생님은. 그런데 병원에서 우연히 그 연주를 닮은 학부모 연주를 본 거죠. 우연히. 그 고개를 숙이는 각도 이런 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아, 그 참 우연이지만 정말 좀 악연이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음. 인제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자세만큼은 여전히 완벽하더구나. 이것도 근데 이 화자만의 상상일 수 있어요. 이 사과하는 사람이 연주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고 연주이더라도 그게 진심일 수 있죠. 진심일 수 있는데 이 화자는 그냥 '자세만큼은 완벽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화자는 전적으로 그냥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저는 이 화자의 끔찍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철학이 무조건 옳은 거죠. 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면 진정성은 없고 그냥 다 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이 참 안타깝죠 이 화자는. 그 연주 그 사람을 미행하죠. 미행해서 뭐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34쪽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진짜 연주였냐고? 뭘 믿고 싶은데 너는 지금 내가 네 아버지냐고 묻는 것이냐? 네 인생을 망친 게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고 싶은 거 아니니? 너는 버림받았고 그게 지금 불행의 가장 큰 이유라고 믿는 거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평범한 삶이 되었을 거라고.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한테 막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끝내 그 아이는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내 아이가 출소하는 날 예정일에 맞춰서 이 사내 아이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아이도 연주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또. 이게 다 좀 애매하게 처리돼 있어요. 아까 그 사람도 연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아이도 연주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아이한테 머리통을 휘갈기면서 말하죠. 마지막 문장인데 "너는 네 부모에게 미안하지도 않니? 차마 너에게 하지 못할 훈계들을 늘어놓았다. 마치 그게 너인 것처럼 아버지 행세를 하려 했단다. 다를 것도 없었지. 누군가는 이 아이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사납게 버둥거리며 고함치는 그 아이의 마른 어깨를 붙잡고 너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단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인간들이란 게 말이다. 원래 다들 이기적인 거거든. 태생적으로 그래.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란다. 그게 나라고 뭐 달랐겠니?"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 마무리도 탁월했다고 보고 일단은 한번 자 용막골님 자 이 결국 재회를 하잖아요. 연주도 재회를 하고 연주의 아이가 누군가를 죽여서 이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연주일 수도 있고 아이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막 변명을 하는 게 이 소설이죠. 이 마무리까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갈수록 뻔하게 하고 있고, 뭐 산으로 가는 것도 뭐 그렇고, 막장으로 가고 있고, 이 이야기 자체는 사실 너무 진부하기도 하고, 일단은 뭐 그 전에 이미 책을 덮었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참고 하더라도, 뭐, 글쎄요, 이게 참, 이런 걸 상 줄 만한 건가, 소재인가. 소재는 보지를 않는 건가? 그냥, 뭐랄까, 문학성 정도만 보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호불호가 우리 안에서도 많이 갈려요. 자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게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떤 소재인데요. 뭐 안나 까레나나 뭐 세오베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도 어떻게 보면 불륜이라는 그냥 소재를 쓴 건데 위대한 작품인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흔하게 일어날 법하죠. 심지어 뭐 미성년자 뭐 교제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닌데도 이제 뭐 성인들의 어떤 교제나 혹은 그냥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얘가 사랑하는 게 내가 정말 그냥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동정심에 있어서 혹은 걔가 날 좋아해서 이렇게 사귀는 건가? 다양한 문제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지막에 너는 네 부모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인간의 죄책감을 찔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모니터를 뚫고 나한테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너도 이런 죄의식, 너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 너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한 거를 뭐 정확히 이게 딱 찌르면은 나도 그냥 평소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상상 뭐 살아가는데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무책임한 혹은 사회에 대한 무책임함 그리고 내가 그 이웃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믿을 수 없는 화자가 하는 이제 황망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한테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뭐 저의 그런 어떤 불편한 인식을 자극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마지막에 쓰여진 어떤 문장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뭐 시사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나라고 뭐 달랐겠니?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걸 강조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꼰대스럽게 윤리적인 사람도 어떤 특정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도 있다. 이게 뭐 우리들한테도 독자들한테도 야 너도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너라고 다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도발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 텐데요. 예,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